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456억 2,987만 9천원으로 기존 457억 7,276만 1천원에서 1억 4,28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가축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냄새 발생 예방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 퇴비 살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축분뇨 냄새 저감 통합 솔루션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혁신 조달 연계 주민 체감형 혁신 성과 확산 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가축분뇨 냄새 정합 통합 솔루션 사업에 선정되어 동북권 양돈농가 4개소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7조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 관련 축산진흥 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9조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 조절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가가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083만 원을 3,083만 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1조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방역 수의사 출장이 예산 책정일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7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3쪽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관련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긴급소독약품, 방역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코자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우결핵,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량 조정을 위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7쪽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사축 처리 애로사항 해소 및 폐사축 무단투기 방지로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하여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성우 기준 500도에 5천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사업량보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은 상황으로 11월 말 현재 150농가에 219도 1,818만 5천 원을 지급한 상황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간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농가 8농가가 참여 중이며 오리 단가는 마리당 821원, 종란은 개당 590원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해 전시에는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에 따른 입식 지원으로 피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세 농가이며 국비 3,333만 2천 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1,428만 6천 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 농업 구축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유도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살포지 100헥타르에서 200헥타르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 등록 비용 절감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및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 수가 증가하여 사업비 408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의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3,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바우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농가이며 국비 6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조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예산 책정 일수보다 적게 소요되어 국내여비 73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서 2022년도로 명시유월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로 명시유월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8억 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5조 축산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천만 원이며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 발효기 콤포스트 10대, TV 살포기 1대 등 총 사업량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콤포스트의 경우 중도 사업 포기 농가가 발생하여 4농가를 추가 선정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TV 살포기의 경우 사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6조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냄새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 시행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8,46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7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시행에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8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8조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혁신조달 연계 주민 체감형 혁신성과 확산 사업에 공모하여 10월에 선정되어 제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9조 계란 EPC 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 개선을 위하여 계란 EPC 센터를 계란 생산,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중 국비 45억, 도비 22억 5천, 자부담 82억 5천만 원이며 당초 신속 집행 등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 시 보조금을 선지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67억 5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12월 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구단위 변경 승인이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보완 사항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10조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 조절 장비,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보조사업자의 계약 등 사업 시행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7억 6,173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지역 AI, ASF 특별 방역기관 운영 및 상시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살처분 용역 비용, 방역약품, 생석회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사업비 12억 3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결핵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수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비 15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를 소멸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 시행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4조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지원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여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 제한 확인 이후 휴업 보상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비 3억 3,19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5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및 방역소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7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6조 선제적 초소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란계 농가에 농장 초소를 설치함으로써 차단 방역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선제적 차단을 위한 이동 통제 초소 운영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조 축산악취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840만 원이며 사업 대상자 16농가 중 15농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정화방류시설 설치 한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등 공사 착공 지연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보고는 기재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안정일 의원입니다. 하여간 저 비도 오고 주차장도 될 데가 없을 텐데 하여간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가 이제 한 2,500 정도 이렇게 이제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50% 이제 보조 50% 자부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100% 보조를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는 좀 폐가축이 생기면 속상해잖아요. 이게 또 내일 모레 팔 건데 또 배너간에 또 이렇게 또 폐가축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 정말로 참 그 1년 아니 2년 내내 길러가지고 한 돈 1,000만 원짜리 실어줬는데 거기다 대고 50%밖에 또 안 주고 또 이것도 우리가 또 자체 처리하면 또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나 이런 거는 지금 500도 잡는 거예요? 예, 성우 기준으로 저희가 500도 500도인데 250도 정도 나가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2,500만 원 이제 반납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다 그냥 그 렌더링은 그냥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처리 안 해주고 거기서 그냥 또 처리하면은 또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그 렌더링은 그냥 아주 그냥 100% 그냥 처리를 해줬으면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렌더링 처리 비용으로 그 큰 소의 경우는 이제 20만 원, 그다음에 송아지는 10만 원 해서 그 농가당 15도를 이제 상한선으로 정해서 이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금년도에는 이제 그 당초 계획 대비 한 50% 정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그 저희가 그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번 하여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해보시오. 왜냐면 송아지 값도 비싼데 뭐 또 설사해서 뭐 죽는 놈에 뭐 폐렴 걸려도 죽는 놈에 많은데, 그래서 송아지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뭐 500만 원씩 막 가는데 저 죽잖아요. 그리고 또 큰 것도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가서 뭐 끌어다가 도축은 되는데 일단 숨이 떨어지면 그냥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렌더링 처리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 돈 1,000만 원짜리 같은 거 그냥 내일 올리는데 또 한 3개월 있으면 팔 건데 이건 저 폐가축이 나오면 참 속상하지.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냥 렌더링 처리비 같은 거는 그냥 다 그냥 시에서 보조를 그냥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 쪽수로 375쪽이고요. 그 통합솔루션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없나 보죠? 이게는 이제 그 행안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행안부 저희가 공모 사업에 네. 해서 지금 그 일부 이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올해 그 10월달에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자부담이 없지만 그 축사 규모가 이제 뭐 더 크거나 이제 기준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축사가 규모가 뭐 여기 기준이 한 300평인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동북권에 내농가를 지원 기준이 있어요? 지금 지원 기준은 그 네 가지를 사업을 그 하이브리드 암계 분무 시스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분해 수소 뭐 그다음에 뭐 네. 흡착제 분무 그다음에 미생물 비누 거품 발생 장치 뭐 요런 네 가지를 그 통합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농가는 축사 규모가 뭐 한 300평 되는 농가도 있고 어느 농가는 뭐 400평 되는 농가도 있고 어느 농가는 또 뭐 그거보다 규모가 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설치 비용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개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지금 모두 여튼 설치하는 곳에 여튼 뭐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여쭤본 거는 네. 공모 사업의 여튼 지원 기준이 이게 뭐 소규모 뭐 그 두수가 됐든 아니면 그 면적이 됐든 이런 그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런 네. 거는 예, 친환경 축산팀장 김성주입니다. 예, 이 통합 솔루션 사업이 전 그 행안부에서 그 용인시에다가 이렇게 시범적으로다가 시행해서 거기서 실증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사람의 성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에 나온 사업인데요. 그걸 이제 확산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시군에서 이 시설비로다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일정 지역을 시군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이 뭐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다 도입할 수 있는 동네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그 선정을 올린 거예요. 그쪽 축산 그 장계리 장릉리 쪽 그 농가 쪽에 소규모 농가 위주로 다 해서
거기 저희가 올릴 때 그렇게 올려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시설비로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에 대한 뭐 전 거기 그 약품이라든지 뭐 그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또 농가가 추가적으로 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계속 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아니, 여튼 시설 설치하고 운영은 여튼 그 농가에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농가들이 담당을 해야 되겠죠. 다만 여튼 이제 설치 과정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은 규모에 따라서 여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 규모에 따라서는 아니고 일단 네, 이게 네. 이제 운영을 하니까 예, 저희가 예, 일정 예. 부분을 지원하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튼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가 직접적으로 시설 설치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로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389쪽인데요. 여기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이요. 일단 올해 아까 8농가 신청을 했다 그랬나요? 예.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실제 사육 제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년도는 한 몇 농가 한 몇 수 정도 진행이 있었나요? 전년도 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안성시에는 그 현재 총괄에 말씀드리는 8농가 8만 6천 두라는 그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농가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농가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권을 줘가지고 안성시 자체에서 지금 8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는 한 농가가 3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명 정도가 됐고 전년도에는 8농가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반발은 무슨 요인이에요? 농가가 가축을 저 행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네. 말 그대로 나중에 오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계열업체에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쉬었기 때문에 네네. 말 그대로 니들도 오리를 안 주겠다 해가지고 주긴 줘도 가장 늦게 휴직에 참여한 사람은 뭐 그 오리를 키우는 데서도 또 나름대로 생산이 돼 있는데 또 안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은 솔직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걸 좀 반영을 해서 강제를 하지 마라. 진짜 참여할 사람만 해라 해가지고 네네. 올해는 그 안성시에 그 중점 하천 일쪽에 있는 하천변으로 있는 농가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키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 참여를 하는 농가의 그 입식 절차 과정에 좀 문제가 있나 보죠?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리가 AI의 그 주범이라 그래가지고 전파나 이런 네.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역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입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더 꼼꼼하게 그 농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시 이월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05쪽인데 이게 지금 컴포스트 그 열농가 같은 경우에 지금 본 예산에 수입을 하신 거죠? 예. 네, 컴포스트 그리고 이제 퇴비 살포기는 이번에 들어온 거고 네. 살포 장비는 근데 컴포스트 10개소 중에서 4개소가 중도에 사업 포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선정을 지금 완료를 한 건가요? 예, 예. 아, 완료를 했어. 예, 예. 지금 공사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요? 맞습니까? 네, 다 선정을 해서 지금 예. 공사 추진 중인데 예, 예. 대부분 이 농가들이 이제 이 양돈 농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2월 달까지가 이제 그 구지역 ASF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농장에 이제 뭐 외부인이나 차량 뭐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유로 아, 그럼 부득이하게- 그래서 좀 공사가 예, 예. 지연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409쪽 계란 EPC 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여튼 여러분이 지금 설명서에도 2023년 말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예, 예. 예,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비 이율로 넘어가야 할 사업을 지금 명시 이율로 지금 작성을 해갖고 네.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 금년도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 변경 승인이 이제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완 사항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경성 검토 문제.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도 뭐 당초에 저희도 아까 이제 선급금을 지급해서 이제 명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이제 보완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제 추진하고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애초에는 원래 그럼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이셨어요?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근데 왜 이제 설명서에는 2023년 사업 기간은 2023년도까지 이제 정해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당겨서 좀 사업을 추진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네.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 요청드린 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 네.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안정감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규모가 있는 사업일수록 이미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중개에 반영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업 지금 절차상 이제 여러분도 애초에 계획을 지금 2023년까지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잡아 놓으신 상황에서 조금 이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2월 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요. 우리 과도 축산과도. 예. 그래서 좀 2월 조서 작성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원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건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흔히들 안성제 축산을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축사 뭐 이전 문제 이런 거를 어떤 거 이제 대안을 이렇게 이제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시면서 이제 축산 단지화들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저도 물론 뭐 이론적인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거냐. 그래서 실현이 가능하지 않으면 여론이 확 쏠리기 전에 어떤 뭐 좀 말을 좀 확산되는 걸 좀 뭐 홍보를 해서. 근데 이제 저도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지만 물론 축산단지를 몇 평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10,000평을 얘기하는 건지 뭐 10만 평을 얘기하는지. 근데 축산인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대로 단지화돼서 하면은 가겠느냐는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축산단지가 뭐 공익사업이라 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토지 분들도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주택 부지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가격 보상 자체도 뭐 이렇게 많이 받지도 보상이 아니라 이제 매가도 많이 못 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축산인들 중에 또 이제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자기 명의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뒤에 뭐 기업에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농가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로드맵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걔는 여론이라는 게 확 쏠려가지고 뭐 축산단지화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냥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슨 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은 자 지금 이면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래는. 그럼 어디다 합니까? 어디 많은 면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제가 많은 면에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면에서는 땡큐하고 환영하진 않을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과장님이 어떤 우리 축산정책과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로드맵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유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축산 단지라는 그 이제 개념 자체는 상당히 그 좋은 사업이잖아요. 한 곳에 묶어서 이제 그 가축 분뇨라든가 뭐든 이제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분뇨 처리도 처리지만 이 단지가 됐을 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 가축 질병 문제거든요. 그 집단화 됐을 때 질병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가 돼도 되고 실제적으로 그 2000년도 후반에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여러 건 저희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실패한 사업이 됐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사업 지원해 주는데 이제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뭐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가 가축 입식비라든가 이런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이제 그 실패가 됐는데 지금의 이제 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축산단지라는 개념은 이제 광역적으로 봐서 그 뭐 한 면에 있는 그 뭐 양돈장이라든지 뭐 우사라고 그럴지 그 뭐 계사를 이제 한 곳으로 몰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은 뭐 안성시 전체에 있는 뭐 양돈 농가나 뭐 이런 것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해서 그 사육하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사실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떠나가면은 좋지만 예를 들면 대덕면에 있던 축사를 뭐 원곡면이나 일중면에 옮긴다 집단화해서 그 단지를 만들어 옮긴다 그러면 대덕면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축사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집단 민원 내지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워야 되고 하여튼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하여튼 좀 계획도 세우고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그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많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완숙되지 않은 어떤 그런 여론이 또 형성돼 가지고 괜히 시민들끼리 분열 생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좀 완숙되고 어떤 좀 완벽한 대안이 되기 전까지는 좀 그것 때문에 혹시 시민들도 뭐 양쪽으로 갈려서 그게 찬반으로도 되고 또 이견 나와서 또 서로 대립하고 그런 모습이 혹시 생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현영 의원님. 예. 그 우리 저 의원님들도 저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잘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얘기하면 축사를 한 군데 모은다 그러면 많은 데로 모은다 그러면 일주일에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 동북권으로. 그러면 동북권은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 의원님들이 잘 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축산가에다가 그냥 갖다 알아서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판단들을 좀 잘 그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축사 뭐 얘기하면 뭐 많은 데로 보내야지. 그럼 축사, 예를 들어서 동북권에서는 축사 없는 데로 보내야지 왜 많은 데로 보내냐. 이제 그런 저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신중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 진행 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